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홍천군 양수발전소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일대를 발전소 건설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했는데요. 네, 한국수력원자력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홍천의 발전소 건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홍천군 주민들은 수도권을 위해 왜 우리가 희생을 해야 하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소연 기자입니다.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일대. 오는 2032년 이곳에 축구장 210개를 합친 규모 크기로 양수발전소가 건립됩니다. 양수발전은 심야 시간 저렴한 전력을 이용해 하부댐의 물을 상부로 저장했다가 전력 수요가 증가할 때 물을 하부로 낙하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홍천 양수발전소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의 변동성이 큰 신재생 에너지의 특성을 보완하고 비상시에 전력을 수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지금은 넘치는 전력을 감당하지 못해 블랙아웃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발전량이 불안정한 부분을 양수발전소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홍천군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건립 공사가 시작되면 49가구가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한수원이 홍천군 주민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관광 활성화라는 얘기도 어떻게 해서 관광 활성화가 되는지도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럼 경제 활성화가 홍천군에 된다라고 하면 왜 우리 동네가 그 책임을 다 지고 살아야 됩니까, 그거를? 주민들과 한수원의 갈등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관할 지자체인 홍천군은 관여할 부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군에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저희도 함부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토지 보상은 법적인 부분은 이제 당연히 나가는 부분이고요. 주민들에 대한 그 반대 의견들에 대해서는 거는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수원은 발전소 건립 대가로 주민 복지 증진을 약속합니다. 발전소 건립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해 200억 원을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 주민들의 마음을 돌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다음 달쯤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 보상 협의를 거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특화단지. 이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면 기반시설 구축과 인허가 그리고 세액 공제 등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지자체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네, 정부가 앞서 반도체 등 3개의 분야 특화단지를 지정했는데요. 올해 말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를 공모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춘천시와 홍천군이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춘천이 보유한 바이오 예방 진단 분야 역량과 홍천이 조성 중인 국가 항체 클러스터를 연계하여 바이오 분야 국가 첨단 전략 산업단지에 도전합니다. 춘천시와 홍천군이 바이오 분야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공동으로 나섭니다.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한 만큼 바이오 산업을 육성 중인 춘천과 홍천을 첨단 바이오 산업 벨트로 묶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는 인천 송도와 경기 고양, 파주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남 화순과 경북 안동 등 10여 개 안팎의 지자체가 유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천은 지금 초기 시작 단계고, 그다음에 춘천은 10여 년 전부터 이미 어느 정도 바이오 관련해서는 구축이 돼 있고, 그러면 둘이 같이 동시에 신청을 하면 좀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우리가 같이 하는 거죠. 홍천군은 북방면 국가 항체 클러스터와 북방농공단지의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합니다. 춘천시는 후평, 거두, 남춘천 산업단지 등 기존 산업단지와 광판리 기업혁신파크 유치 부지 등을 유치 후보지로 검토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춘천시와 홍천군은 이달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공동협력을 본격화합니다. 오는 20일 양측 간 업무 협약을 맺는 데 이어 지역 내 대학, 기업 등과의 협력과 투자도 강화합니다. 또 다음 달에는 포럼을 개최해 전문가 의견도 수렴합니다. 이달 중으로 홍천과 공동 업무 협약을 맺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지역 내 선도 기업 및 대학, 연구소와 MOU를 체결하고 대시민 홍보를 통해 특화단지 유치 열기를 끌어올릴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하반기 중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선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모 시기가 임박하면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춘천시와 홍천군이 최종 승자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를 밝힐 상화가 국내로 들어와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8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올림픽 상화 입국 환영 행사가 펼쳐졌는데요. 지난 3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채화된 상화는 진종호 대회 공동위원장과 함께 입국한 뒤 평창 소방서 대관령 119 안전센터에 안치됐습니다. 이어 대회 개최 전 100일인 11일 서울광장에서 성화 릴레이 봉송 행사를 시작으로 국내 23개 도시를 80일간 순회하는 일정에 들어갑니다. 특히 다음 달 7일 속초 설악고를 시작으로 강원 지역 18개 시군 각급 학교를 돌며 대회 열기를 고조시킬 예정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내년 1월 19일 개막해 2월 1일까지 평창과 강릉, 정선과 횡성 등에서 동시에 개최됩니다. 기차와 트레킹을 결합한 여행 상품인 운탄고도 1330 열차로 강원을 걷다가 12월 첫 주까지 운영됩니다. 이번 열차 상품은 수도권 트레킹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정기열차와 임시열차로 편성된 상품으로 폐광 지역 4개 시군 12개 코스로 기획됐습니다. 운탄고도 1330 여행열차는 서울역이나 청량리역에서 출발해 정규 코스 트레킹과 관광지 패키지 여행, 지역 축제 패키지 테마 등으로 구성됩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농촌에서는 농번기 때마다 일손을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네, 충북에서는 도시의 유휴 인력을 활용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도시 농부 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HCN 박종혁 기자가 소식 전해왔습니다. 청주의 한 애호박 농가. 도시 농부들이 이른 아침부터 순을 따고 포장지를 씌우느라 분주합니다. 도시에 살다 보니 생소한 농작업이지만 직접 경험해보면서 농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소비자들이 이런 거를 보고 좀 이렇게 노고를 알았으면 좋겠어. 알고서 이렇게 힘들게 이거 호박 하나가 힘들게 나온다는 거를 알고 고맙게 먹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음성의 한 화훼 농가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도시 농부들이 꽃모종을 옮겨 담는 분갈이 작업이 한창입니다. 평소 농사에 관심이 많았던 최영근 씨는 연신 쏟아지는 땀방울에도 하는 일이 보람차다고 말합니다. 시골 일이 힘들지만 또 일하면 또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데 이것저것 하다 보면 좀 재미가 있는 거죠. 이들은 충북도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 참여자들로 도시 유휴 인력을 활용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농부는 하루에 4시간을 일하고 일당 6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중 40%는 충북도와 해당 시군의 보조를 받습니다. 농가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시간당 9천 원으로 최저시급보다 저렴한 겁니다. 인력 수급이 너무나 힘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상시 근로자도 고용도 못하고 또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물가들은 많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농장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군 팀장님한테 연락을 받아가지고 도시농부를 신청하게 되었고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농촌 일선 지원에 투입된 도시농부는 4만 5천 명을 넘을 만큼 호응을 얻고 있는데 특히 이 중에는 귀농귀촌을 위해 영농기술을 배우려는 대전과 경기도 등 다른 지역 주민 200여 명도 포함됐습니다. 지자체들은 이 같은 도시농부들을 귀농귀촌을 포함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까지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시농부는 이제 4시간 일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본인들이 그 일을 한 지역에 대해서 먹거리도 즐길 수 있고 관광지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도시농부와 관광에 대해서는 연계시킬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많고요. 또 이제 농촌의 이제 체험, 충북 살아보기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농촌 일손 문제와 도시 유휴 인력 해결은 물론 귀농귀촌까지 유도하는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이 일석삼조의 도농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
우리 말과 글을 가장 먼저 체계적으로 배우는 곳은 바로 학교죠. 특히 요즘에는 다문화 학생들이 크게 늘면서 한국어가 정식 교육 과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디지털 기기가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범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한국어 수업 시간, 펜처럼 생긴 전자기기를 한글에 갖다 대자 직접 소리내 읽어줍니다. 한국어, 초록색. 이번에는 러시아어를 선택하고 같은 글씨에 갖다 대면 Русский, зеленый свет. 한글 단어를 러시아어로 말해줍니다. 충남교육청이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개발한 교재와 학습 도구 소리펜입니다. 단어나 문장에 소리펜을 갖다 대면 한국어 음성이 나오고 뜻을 알고 싶으면 자신의 모국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리펜은 러시아어와 베트남어, 중국어 등 한국어를 제외한 모두 7개 언어를 지원합니다. 이 학교 다문화 학생은 모두 300여 명. 전체 학생의 60%를 차지하는 만큼 한국어 수업이 활발한데 올해부터 소리펜을 활용해 학습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1학년은 러시아어도 읽을 수 있는 아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꼭 이제 듣기를 해줘야 되는데 번역기를 항상 늘 옆에다가 뒀어야 됐는데 소리펜은 바로 찍어서 하니까 번역이 제가 따로 할 필요가 없이 교사 도움 없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별도의 인터넷 접속이 필요 없고 자신의 발음을 녹음해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어 공부할 때 재밌어요. 많이 돈이 돼요. 이런 기능 덕분에 소리펜은 교육 대상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남 창원시가 외국인 주민들의 한국어 교육에 활용하기 시작했고 충북교육청에서도 사용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외국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을 하는데 충남교육청이 개발한 다국어 소리펜 교재를 사용하고 싶다라는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원시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 소리펜 심화 교재를 추가로 개발하고 인공지능과도 연계해 보다 다양한 표현과 외국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6일부터 진행된 제19회 횡성 한우축제가 총 매출 26억 1천만 원을 달성했으며 25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횡성군은 닷새간의 축제 기간 동안 매출은 지난해 대비 2억 1천만 원, 방문객도 5만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축제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한우 구이터와 판매장을 분리했으며 총 감독제를 도입해 한우에 스토리를 입힌 축제로 만들었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시장 마케팅에 나선 원주시 대표단이 수출 상담회에서 현장 계약을 통해 5억 원을 계약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출 상담회 현장에서 총 상담액 7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번 상담회에는 원주 지역 6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지난 7일에는 미국 현지 특판 행사에도 참석해 원주 관내 기업체의 상품 홍보도 병행했습니다. 양양 3.1 만세운동의 주역인 조화벽 지사의 동상 건립이 추진됩니다. 양양군은 지역 출신 여성 항일 독립운동가인 조화벽 지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양양읍 시가지에 기념 동상을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화벽 지사는 개성 호수돈 여학교 재학 중 3.1운동이 일어나자 가방 안에 독립선언서를 감추고 양양으로 귀향해 양양 만세운동에 불씨를 지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양양군과 양양군 도시재생센터는 2021년 3.1 만세운동이 벌어졌던 양양읍 남문리 일대에 안내판과 글자 조형물, 이정표 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태백시가 관내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2023년 3분기 물류보조금 지원을 신청받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태백시에서 생산된 제품과 원자재를 판매, 출하하는 목적으로 관외로 운송하는 물류 비용으로 관내로 반입하는 원자재 구입 등은 제외됩니다. 보조금 지원은 올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물류 비용에 대해서 기업당 물류 인정액의 60%, 분기당 최대 800만 원입니다.